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산을 정리하며 오빠와 끔찍한 전쟁을 치른 40대 여성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며 저희 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오빠는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고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반면 저는 공부보다는 예체능에 재능이 있었고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대에 진학해 평범한 디자이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늘 오빠를 자랑스러워하셨고 저에게는 오빠 반만 닮아라, 여자가 너무 드세면 시집가기 힘들다는 잔소리를 하시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에게 서운함을 느꼈지만 오빠와 사이좋게 지내려 노력했고 오빠 역시 늘 자상하고 든든했습니다. 그러다 몇 달 전 부모님이 장을 보러 가시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두 분 모두 돌아가셨고 오빠의 완벽해 보이는 삶의 이면에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 속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오빠는 통곡하며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득문득 그의 눈빛에서 슬픔과는 다른 초조함과 안도감이 뒤섞인 듯한 미묘한 감정을 읽었습니다. 그때는 경황이 없어 깊이 생각하지 못했지만 돌이켜보면 그때 느낀 미묘한 감정은 일종의 안도감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는 오빠의 충격적인 실체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은 평생 일구신 작은 식당 건물과 약간의 현금이 전부였고 저는 당연히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오빠와 제가 재산을 절반씩 나눠 가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갑자기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 부모님의 유언장을 내밀었습니다. 유언장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작성되었고 모든 재산을 오빠에게만 증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부모님의 도장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 저를 아끼셨던 부모님이 제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모든 재산을 오빠에게만 물려주신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오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부모님이 정말 이런 유언장을 남기셨다고? 왜 나는 전혀 몰랐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이걸 쓰셨다는 것도 이상하잖아. 나도 당황스러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다 발견했어. 아마 네가 상심할까봐 미리 말씀 못하신 모양이야. 네 마음도 이해하지만 부모님 뜻이니 따라야 하지 않겠니? 오빠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저를 위로했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차가운 계산과 탐욕을 읽었습니다. 저는 유언장이 조작되었거나 정상적인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 아닐 거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오빠는 변호사를 통해 신속하게 상속 등기 절차를 진행하려 했고 저는 상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밀려나는 듯했습니다. 절망감에 빠져있던 제게 한 줄기 빛이 찾아왔습니다. 부모님 식당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이모님에게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이모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불과 며칠 전 오빠가 식당 마감 시간에 급하게 찾아와서는 잘 보이지도 않는 서류 여러 장을 내밀며 부모님께 빨리 도장을 찍으라고 재촉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부모님은 연세도 있으시고 마침 감기 몸살 기운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이게 뭐냐고 물으셨지만 오빠는 좋은 거니 그냥 찍으시라며 언성을 높였고 평소 아들 말이라면 끔뻑 죽는 부모님께서는 오빠의 강압적인 태도에 마지못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못한 채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사장님 사모님이 하도 기운이 없어 보이셔서 차마 끼어들지를 못했네. 아무래도 그 서류가 유언장이었던 것 같아. 큰 아드님이 뭔가 단단히 꾸민 게 틀림없어. 이모님의 증언은 제 확신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저는 즉시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했고 유언 무효 확인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모님의 증언을 바탕으로 부모님이 유언장 작성 당시 오빠의 강압과 기망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빠가 사실은 회사 공금 수억 원을 횡령하여 무리한 투자를 하다 실패했고 막대한 빚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빚을 해결하기 위해 부모님의 재산을 독차지하려 유언장 작성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오빠의 사회적으로 성공한 모습과 자상한 아들이자 오빠의 모습은 모두 거짓으로 쌓아 올린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나자 오빠는 무너졌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탐욕스러운 동생으로 몰아세웠지만 법원은 이모님의 일관된 증언과 여러 정황 증거를 토대로 유언장이 부모님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강압과 기망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고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언이 무효가 됨에 따라 상속 재산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저와 오빠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었습니다. 오빠는 유언장 관련 범죄뿐만 아니라 별도의 횡령 혐의까지 더해져 결국 법의 심판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소송이 끝나고 저는 법정 상속분에 따라 제 몫의 유산을 받고 그간 일하며 모은 돈으로 오빠의 지분을 매입했습니다. 마침내 부모님의 손길이 닿았던 작은 식당을 다시 열었습니다. 부모님의 손맛을 그리워하는 단골 손님들이 다시 찾아와 주었고 저는 저를 도와주신 이모님과 함께 부모님의 정직하고 성실했던 삶의 방식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빠와는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그가 교도소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더 이상 궁금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인간의 추악한 욕망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모님의 따뜻한 마음과 용기 있는 증언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만 묶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어려울 때 기꺼이 손을 내밀어주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딛고 제 삶을 꿋꿋이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기 위해 매일 노력할 것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비슷한 내용의 영상을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